안녕하세요. 우선 수학 문제집 추천에 앞서서 저의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과학고등학교에서 조기 졸업을 하여서 현재는 카이스트 2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송지우라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성적을 먼저 까야겠죠? 저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수학 성적 기준 2등급, 1등급, 2등급이었고 저의 등수는 1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4등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은 절대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 공부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 공부 방식이 아예 틀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서류 100% 전형인 얼리 어드미션 전형으로 합격한 이후부터 바로 과외를 시작하여서 약 1년 정도 그래도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보았고 또 여름방학 때는 기숙학원 캠프에서 조교를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제가 불과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부를 하던 고등학생, 또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시하는 수학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과학고등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를 지망하시는 분이나 혹은 과학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이 혹은 이제 입학 예정자이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할 때 개념원리랑 라이트센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내신 스타일,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다양한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우선 중학교 때까지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개념, 예를 들어서 내심의 개념 혹은 외심의 개념 혹은 무게중심의 개념 등 되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과외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중학생인 학생들한테는 개념 공부를 엄청나게 중요시해서 개념 노트도 따로 만들고 심화 개념 같은 것도 따로 설명을 해주는 편인데 여러분이 만약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아직 푸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을 사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극히 일부입니다. 물론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평가, 서평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서술형 능력과 개념을 얼마나 아는지 평가하는 시험이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곧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개념 공부를 깊게 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은 개념 원리를 일단 개념을 읽습니다. 네. 그리고 예제를 풉니다. 그 단원이 다 끝난 다음에 라이트센을 풉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절대 답지는 보시면 안 됩니다. 답지를 보지 않고 이 과정을 전부 끝낸다면 아마 굉장히 쉬운 문제, 거저주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속도가 늘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푸시는 수학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수학 문제도 물론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문제를 틀리지 않게 푸는 것이 가장 제1 목표이기 때문에 라이트센과 그다음 개념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쉬운 유형을 익히는 것을 연습하는 걸 추천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집은 고쟁이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고쟁이를 정말 사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쟁이를 들고 다니면서 수학을 공부했었는데 일단 1단계에서 여러분이 라이트센과 개념 원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는 성적을 잘 받는 거잖아요. 시험에서는 쉬운 문제만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하는 문제는 중상위권 문제들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고쟁이 문제집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우선 고쟁이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많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라이트센이랑 개념 원리를 푼 다음에 고쟁이를 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쟁이는 일단 개념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얕고 다양하게 양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의 퀄리티가 라이트센과 개념 원리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그 두 개를 먼저 끝낸 다음에 고쟁이를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쟁이는 스텝 1은 굉장히 일단 쉽고요. 스텝 2부터는 정말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유형이 나오고 스텝 3부터는 진짜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때도 답지를 절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답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다 비가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 맞거나 그런 분은 극히 일부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18문제, 20문제 풀면 한 문제 정도 틀리는 수준이었고 3스텝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약 한 12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 4문제는 꼭 틀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오답입니다. 수학은 사실 푸는 것보다 고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알고 무슨 문제를 모르고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쟁이의 공부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와 라이트 셈을 이미 풀었기 때문에 스텝 1은 가볍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스텝 2부터겠죠? 스텝 2부터는 풀만은 해요. 풀만은 한데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관점을 일단 문제를 1차로 푸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 이 문제 살짝 에반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싶은 문제를 체크해 두는 겁니다. 저는 과외를 받았어가지고 과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러분도 과외를 다니거나 학원을 다닌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다 하시면 답지를 보시면 됩니다. 답지를 보고 아, 이렇게 빠른 방법도 있구나, 나의 방법이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스텝 2까지 얻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스텝 3부터는 답지를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스텝 3에서 여러분이 답지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고력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스텝 3부터는 답지를 절대 보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과외를 할 때 학생들이 스텝 3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절대 거의 웬만하면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힌트만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절대 답을 보시면 안 돼요. 끝까지 고민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싶으면 주변 과외 선생님이나 혹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가이드라인까지만 제시를 받고 여러분은 끝까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고쟁이까지 풀면 중상위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전부 다 습득하게 됩니다. 과제는 뭘까요?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네, 지금 여러분은 고쟁이 스텝 3까지 아마 풀었겠죠? 여러분이 스텝 3까지 풀다 보면 약간 기억이 안 나요. 약간 기억이 안 나는 타이밍에 여러분은 일단 오답 노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답 노트를 풀다 보면 내가 이번에 저번에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막혀가지고 못 풀었는데? 라고 기억이 어슴츠레 가는 경우가 조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오답 노트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다른 상황에서 틀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려고 여러분이 오답 노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게 돼버리면 뭐야, 나 이거 아는데? 아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는데 라고 기억이 나는 순간 이제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타이밍에 풀면 엄청나게 좋은 문제집 1등급 수학을 추천드립니다. 1등급 수학이 일단 문제가 많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수학의 난이도는 스텝 2랑 스텝 3 사이 정도 되는데 문제들이 되게 심플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제시되어서 고쟁이를 풀고 나서 어느 정도 유형과 개념에 대한 접근을 숙지한 후에 1등급 수학을 풀면 굉장히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풀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등급 수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약간 중간 정리, 약간 연말 결산 그런 바이브로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내가 유형을 전부 다 안다 하면 이 과정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블랙라벨과 최강 TOT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1등급 수학까지 전부 푸셨다면 웬만한 문제들을 다 정복을 하셨을 거예요. 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굉장히 심한 문제고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최강 TOT랑 블랙라벨 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행을 하는 상황이다, 혹은 나한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 최강 TOT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강 TOT에서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를 많이 내시기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강 TOT의 문제 자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모의고사랑 결이 약간 다른데 여러분이 어차피 견뎌낼 상황이 모의고사 문제도 물론 나오겠지만 이렇게 약간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할 때 여러분이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꼭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약간 촉박할 때, 예를 들어 시험이 한 일주일 남았다, 이제 미루니 하다가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상황에 블랙라벨 문제집을 푸는 걸 추천드리고, 블랙라벨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들이 짜증납니다. 사고력을 요구하기는 하는데 계산 위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강 TOT에 비해서. 블랙라벨은 조금 풀이가 1차원적이고 정해져 있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달까요. 시간이 좀 많으시면 무조건 최강 TOT 오래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적 잘 받으세요.